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 이거 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실익. 자, 이런 경우에 무효와 취소는 구별되더라, 그지? 맨 처음에 공정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지? 공정력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원아, 시원 머리 깎았네. 예뻐. 이야기해봐. 공정력은 뭡니까? 중대를 명백하게. 네. 중대를 명백하여 하다가 있지 않으나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청의 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 명백하여 하다가 있지 않은 한 당의 기가 견한 없는 자에 의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공정력은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그지?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지? 공정력은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추정되는 성질인데 무효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추정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그지? 두 번째, 소송의 방식, 뭐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고요. 그 밑에 이런 것도 있네. 무효 선언적 취소 판결 할 수 있다, 그지? 예. 취소 소송에서 판결의 내용으로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지만 제소 기간은 준수돼야 된다, 이래놨다, 그죠?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자. 무효 선언적 취소 판결을 할 경우에 취소 소송이니까 행정심판 전체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 뒤에 거 안 배워서 어렵겠다, 그지? 소송을 배워야지 답할 수 있는 건데, 예, 대강만 이야기해 주면, 행정소송의 심리 절차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심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이 전치 앞에 놓여진다, 이런 말이야. 뭐보다 앞에 놓여지는가 하면 소송 전, 소송 앞에 놓여집니다, 그지? 소송 전치주의야. 심판 전치주의는 소송의 전심 절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의 전심 절차. 근데 모든 행정소송에 다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것만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있잖아. 과거에는 강제적 전치주의였어요. 모든 행정심판에 다 행정심판 전치 하에서, 그지? 지금은 근데 임의적 전치주의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지? 하면 어떤 점이 좋겠노? 구제가 빨리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 하면 또 단점은 뭐가요?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이 행정을 판단하는 거라서 팔은 안쪽으로 굽어요, 바깥쪽으로 굽어요? 팔은 안쪽으로 굽어요, 그죠? 그래서 인용률이 좀 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 전치주의가 또 적용이 됩니다. 예외적 전치주의는 뭔가 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쳐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국세처분. 세금 내는 거. 지방세는 안 돼요. 국세만 돼요. 지방세는 안 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징계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혹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 운전면허 처분. 4번째는 선박검사.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있잖아. 요거는 너무 많이 가르쳐 주네. 어렵겠다. 괜히 그 문제 써놔가지고 취소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만 적용이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없어요. 무효 확인 소송은 아니야, 대상이. 다시 말하면 취소 소송 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거쳐라 이런 말이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거쳐라 이런 말이야. 어떤 경우에만? 요 4가지 경우에만, 그지?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하면 각하됩니다. 이거는 필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되지.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심판의 기본적인 취지가 뭔가 하면 행정이 잘못한 행위를 행정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본다 이런 겁니다.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처분을 판단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행정심판하는 기관도 행정부 안에 있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들끼리 한번 반성하고 너들끼리 한번 통제해 바라는 거지. 그지? 자율적으로 넓게 보면 행정이라는 그런 통 안에서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거든. 그런데 반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효는 안 돼요. 반성이 안 돼. 왜? 하자가 너무 중대해서 그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못 고치는 병이야. 고치는 병은 반성할 수 있어. 못 고치는 병은 반성이 안 돼. 그런 뜻이야.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걸 이제 취소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아, 그 이야기 아니구나. 맞네. 취소 판결을 해야 될 때 행정심판 전체주의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면 행정심판 전체주의의 적용을 받을까? 적용을 받습니다. 그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취소 판결을 내릴 때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요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요 취소 소송의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제소기간을 지켜라 이걸 했잖아. 그지? 제소기간 이외에 얘도 요건이 되거든. 행정 취소 소송의 요건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에 적용해놓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잖아. 그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통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어. 그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행정 통제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하자의 치유와 전환과의 관계. 치유는 뭡니까? 하자는 병이야. 그지? 병은 치유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요 바로 뒤에 배우지만 하자의 종류에는 유형에는 뭐가 있노?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무효인 하자가 있잖아. 그지? 얘는 병 중에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고칠 수 있는 병은 치유되겠지. 고칠 수 있는 병은 그지? 고칠 수 없는 병은 그래. 놀랐어 나도. 그래. 막내 소리가. 무효인 행위는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지? 이런 거지. 행정의 행위는 뭡니까? 이 하자가 있더라고 해서 바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일종의 뭐야? 재활용입니다. 다시 행위를 해가지고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할 바에는 유사한 것으로 고쳐서 쓴다는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바꿔서 쓴다는 겁니다. 고쳐 쓰기, 바꿔 쓰기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치유될 수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전환이 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치유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왜? 무효는 하자가 병이 깊은 거는 못 고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전환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또 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만 된다 그랬거든. 근데 요새는 이렇게는 못 가지만 이렇게는 간다는 게 유력한 견해.
고칠 수 있는 병을 다른 걸로 그지? 전환한다는 거지. 바꿔 쓴다는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있잖아. 이렇게 뭡니까? 치유와 전환과의 관계에서 구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자성계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사정재결, 사정판결. 사정재결, 사정판결 우리 한번 배웠다. 조재민 그지? 네. 네. 뭐라고 배웠어요? 개념정의. 사정재결은 뭐야?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예. 예. 엄청난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아, 그래. 뉘앙스만 머리에 남아있다, 그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뉘앙스를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있잖아, 법은, 물론 이게 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공부해서 서서히 쌓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좀 빨리 가려면 중요한 개념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 당장 외우세요. 사정 판결은 있잖아. 청구가 이유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이. 요렇게 기억합니다. 반드시. 예. 외우는 게 싫어요. 그런데 외우는 게 싫어도 뭡니까?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내가 공정력의 개념도 외우라 그러고 행정행위의 개념도 외우라 그러고 사실은 그런데 외우라 그러는 게 그리 많지도 않아. 그지? 다 합해야 뭐 10개도 안 돼. 그지? 행정법 처음에서 끝까지 2학기 동안 배우는데 외우라고 그러는 게 10개도 안 돼. 그걸 안 외우네. 예? 예. 그래요. 청구가 있으나 기각하는, 청구가 이유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이야. 그죠? 청구가 이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인용되어야 되지. 인용. 그지? 인용해야 되는데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뭐 때문에? 공공복리 때문에.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예. 요지는 이런 거다. 청구가 이유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 이유는 공공복리 때문에. 여기까지만이라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지?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있잖아. 청구는 이유가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인데 이유는 공공복리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위법함은 인정하는 거야. 위법함. 청구가 이유 있다는 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오케이. 처분이 위법함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위법함을 있잖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문에. 판결은 있잖아. 주문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판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네가 이겼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청구인의 청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런 게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 이유가 있어. 뭐 사실관계는 이렇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위법함을 주문에 표시를 합니다. 그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땡땡땡을 이유로 기각함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원고한테는 손해가 갈 거 아니야. 그지? 자기는 이 뭡니까? 인용을 받아야 되는데 기각당하니까. 그지? 원고한테는 뭘 해주는가 하면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줍니다.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원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도록 명령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잘못 나중에 이해하지 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래 쓰면 되겠지. 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도 어디? 판결문에 되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공평하겠지. 그지? 그래요. 근데 요 사정판결, 요 판결하면은 사정판결이고요. 여기에다가 재결이라고 쓰면 사정재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재결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는 행정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지? 판결은 어디 있는 거야? 행정소송에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에만 적용이 됩니다.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에만 적용이 되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이 안 돼. 무효확인심판이나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조재민?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거는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거는 하자가 있지만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지만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잘못된 거는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있잖아. 요건 적용이 없어. 이건 적용이 있고 이게 판례와 다수의 견해입니다. 소수의 견해는 그런데 있잖아. 소수의 견해는 무효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무효 중에서도 있잖아. 사정 판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지? 해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지 말자는 게 소수의 견해입니다. 예. 원리는 이해했다. 그죠? 예. 또 나중에 뭡니까? 이거 배우지만 소송의 형태는 이거 말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있거든. 거기도 준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부작위 요거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이라는 거는 어떤 처분이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커서 이런 개념이거든. 내가 사정 판결 사정 재결 예를 들 때 뭐 했습니까? 댐 공사 예를 들었다. 그지? 맞지? 네, 댐 공사 예를 들었어.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런 처분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거 하지 말자. 잘 모르는 것 같아. 요거만 하자. 그죠? 무효 취소만. 예. 그런 거는 소송편에서 배우자. 그지? 예. 내가 금방 소송을 하고 와가지고 수업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안 해도 되는데. 예. 비슷한 게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취소의 경우에는 사정 판결, 사정 재결의 대상이 되지만 무효의 경우에 안 되더라 이런 거 그지? 그 밑에 또 뭐 있노? 간접 강제와의 관계. 자, 간접 강제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야.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신청했어요. 예. 그런데 거부됐어. 그러면 갑은 뭐 하겠어? 거부 취소 소송을 하겠지. 그지? 거부 취소 소송을 했는데 성소했어요. 성소했다는 말은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지? 그랬는데 인용 판결을 받았으면 요것의 효과로서 있잖아. 처분청은 뭘 해야 됩니까?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겠지, 그지? 예. 허가를 해 주어야 되거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불이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 요럴 경우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수단이 간접 강제입니다. 간접 강제. 간접 강제는 뭘 하는가 하면 요거는 뭘 하는가 하면 예컨대 처분청에다가 뭘 하는 건가 하면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야, 너 안 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그지?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있습니다. 취소 소송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에는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지? 예. 근데 여기 있잖아.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없고요. 거부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또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 강제는 있잖아. 취소 소송에 적용이 되고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되는데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되는데 왜 무효에 안 되노? 그지? 무효가 더 잘못한 건데 그러면 강제를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있잖아. 입법상 불비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입법상 불비. 불비가 뭔지 알지? 불비.
입법상 갖춰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규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말이야. 그죠?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 뭐란 말인가 하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예는 별로 없다는 거지. 그지? 예. 무효가 되려면 있잖아. 권한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거부하는 것 자체가 권한 없는 자가 거부를 하는 것들을 좀 예를 들기 어려워. 그지? 그래서 예정하기 어렵다. 예정하기가. 그런 상황을,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이 견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불비다 이렇게만 쓴 놈도 없고. 그런데 두 가지 입장이 학계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뭡니까? 간접 강제는 취소 소송에는 적용이 되지만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지? 여러분 지금은 한두 개니까 외울만 하잖아. 그지? 나중에는 있잖아.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정 판결은 봐라.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되고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이 안 되거든.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이 또 안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인 취소 소송에 적용이 되고요. 무효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되고요. 적용이 안 되고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아? 헷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소송법 배울 때는 이렇게 표로 그려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하면은 되지 안 되지. 원리를 이해하면 되지만, 물론 원리를 알고 따져보면 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원리를 따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 풀기가 쉽지. 거기서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막 헷갈려. 그때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하자의 성계라는 걸 합니다. 하자의 성계. 하자의 성계. 하자의 성계 부분은 있잖아. 지금 할까 말까. 하자의 성계가 23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런 예를 생각해 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을 합니다. 이건 장이 하는 집행이야. 의결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자가 있어. 그죠? 무효인 하자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무효인 하자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요 집행하는 단계에서 요 하자가 있잖아. 성계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해봐 지금은. 두 번째.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거 명령.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철거 명령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무효인 하자, 취소할 수 있는 하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지? 이것이 있었는데 있잖아. 이것이 요 다음에는 대집행의 계고. 철거를 명령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if not 하면, 안 하면, 그러면 대집행하겠다고 알려줍니다. 네가 요거는 뭡니까? 앞에 뭐가 생략된 말이야, 사실은. 철거를 명령하는 거는 자진 철거해라 이런 말이거든. 그지? 자진 철거를 명했는데 안 하면 대집행은 뭔가 하면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뜻이야. 강제 철거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대집행의 계고입니다. 여기서 하자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요건데 이 하자가 승계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있잖아. 대집행 계고했어. 대집행 계고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영장 통지야.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 영장 그러면 사실 우리 뭐 생각나노? 형사 절차가 생각나잖아, 그죠? 여기선 대집행 영장은 이겁니다. 대집행의 계고는 안 부시면 부수러 간다. 이게 대집행 계고입니다. 너 스스로 안 부시면 내가 강제로 부수러 간다. 이게 대집행 계고고요. 요거는 몇 날 며칠 날 갈 테니까 저항하지 마. 이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계고의 하자가 있었어요. 계고의 하자는 어떤 하자인가 하면 철거 기간을 너무 짧게 두는 거, 이런 거 하자입니다. 예. 하자가 있는데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하자, 무효인 하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요 하자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에 승계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 생각해 봤지, 그지? 쓰면서 생각해 봤어. 자, 의결이 집행이 된다, 그죠? 의결되는 내용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요거는 하나씩 해봅니다. 무효인 경우에 승계되겠나 안 되겠나? 무효인 경우에 우리 공회원 학생. 공회원 내가 처음 물어보지, 그지? 네, 그래요. 영광인지 알아. 옛날에 그런 개그 있었는데, 그지? 회원 어때? 무효인 경우에 승계되겠나 안 되겠나? 무효라는 말은 효력이 없음을 뜻해, 그치? 안 된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니까, 반응을 보고, 그래요. 요거는,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에는 승계되겠나, 안 되겠나?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노? 철거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를 합니다. 우의성. 요거는 무효인 경우 승계되겠나 안 되겠나?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가 됩니다. 무효인 경우에 효력이 없는데 그래. 뒤에 걸 할 필요 없지. 앞에 게 효력이 없는데. 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뒤에 걸 가르쳐 줄게. 이 경우에는 있잖아.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다음에 행위로 넘어가졌어, 그지? 예,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건 오히려 이해가 쉬워.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 행위인데 그래 승계 안 되지. 승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취소를 하려면 무엇의 제한을 받습니까? 취소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땡땡땡땡의 제한을 받는다. 뭐?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제소 기간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그지?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그지? 그런데 하자가 승계가 되면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뒤에 행위에 그 하자가 그대로 뭡니까? 승계가 된다는 말은 하자를 그대로 업고 온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도과가 되더라도 요 집행 이루어진 날짜가 처분 있은 날짜가 되는 겁니다. 네? 하자가 승계가 되면 후행 행위의 처분이 있은 날이 선행 행위의 처분이 있은 날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지? 하자가 승계돼서 요 하자가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얹혀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 승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승계 안 됩니다. 이거는 승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공통점인지 뭐가 차이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지? 예. 그래요.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지 결론을 해줍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가 성계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하자 성계 이론입니다. 행정의 행위 또는 국가의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말이야. 이거 다음에 이 행위 하지, 이거 다음에 이 행위 하잖아, 그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앞에 행위와 뒤에 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성계됩니다.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사실 어떤 말인가 하면 동일한 성질의 행위인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행위. 동일한 성격, 성질, 성격. 동일한 성격의 행위인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자, 남아경, 의결하고 집행은 동일한 성격의 행위입니까? 아니, 이건 대표적으로 다른 행위야. 그지? 예. 대표적으로 뭔가 의결하는 거하고 집행하는 건 대표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철거 하명하고 대집행의 계고는 어떻습니까? 요까지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요거는 하명입니다. 하명. 요 대집행의 계고부터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행위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는 다른 행위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자가 성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거 대집행의 계고하고 영장의 통지는 둘 다 뭐 행위입니까? 이게 강제 집행 행위입니다. 모두 강제 집행 행위야. 강제 집행의 세부적인 절차입니다. 강제 집행의 세부 절차.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성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하노? 이거는 전형적인 예라서 오히려 쉽습니다. 대집행을 하는 절차를 보여주겠습니다. 대집행 절차. 계고합니다. 영장 통지합니다. 계고는 뭐라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고 알려주는 통지. 영장 통지는 몇 날 며칠 가겠다라고 통지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집행을 하겠지. 집행. 예컨대 철거하겠지. 철거. 그지? 그 다음에는 비용을 징수합니다. 비용 징수. 이게 대집행의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의 행위는 대집행 절차라서 동일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하자는 요렇게 성계됩니다. 성계. 그러면 계고가 요렇게도 성계되겠나 안 되겠나? 계고하고 요거는 뭡니까? 너 돈 내라 이런 말이거든. 실제로 요거 비용 징수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 A라는 사람 집이 불법 건축물이야. 그러면 불법 건축물을 너 자진 철거해 했다가 안 하면 강제 철거한단 말이야. 요 철거 비용을 누가 감당한다는 말이야? A가 합니까? 아니면 행정이 합니까? A가 한단 말이야. 실제로 잘 안 되겠지, 그지? 이런 거 생각해봐라. 이 강제 철거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용산 철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대집행 행위거든. 그 철거해가지고 나 앉은 사람한테 철거 비용까지 달라 그러면 어렵겠지, 실제로, 그지? 그렇지만 뭐 룰은 그런 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건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그지? 예, 그래. 그럼 불법 건축물은 아니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어쨌든 이제 대집행 비용. 아니구나. 스스로 철거 안 했기 때문에 드는 게 맞구나. 자꾸 바꾸네, 내가. 맞습니다. 예.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강제 절차 중에 강제 징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강제로 뺏어가는 거. 강제 징수 절차를 보면 독촉합니다. 독촉. 그 다음에 압류합니다. 압류가 뭔지 알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 공매를 합니다.
공매. 공매는 팔아버리는 거잖아. 그죠? 세금 안 낸 사람한테 세금 내. 압류합니다. 물건 팝니다. 물건 팔면 돈이 나오겠지. 그런데 세금은 100만 원 내면 되는데 200만 원짜리 팔았어요. 그럼 100만 원 돌려줘야 되겠지. 그지?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정산한다 그럽니다. 정산. 예. 이 네 가지 절차입니다. 이 네 가지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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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마찬가지 성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만 성계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성계됩니다.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하자 성계의 예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전체가 다 강제 절차니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지? 이거하고는 달리 요 앞에는 뭐 있노? 요 앞에는 과세 처분이라는 게 있겠지. 그죠? 과세 처분은 뭐야? 세금 내라는 명령이잖아. 그지? 예. 그래요. 과세 처분에서의 하자는 독촉에 성계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왜?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도 했잖아. 철거 하명하고 과세 처분은 법적인 성격이 뭐야? 과세 처분은 법적인 성격이 뭐야? 행정행위 유형 중에서 얘도 하명이야. 그지? 예. 급부 하명이잖아. 그지? 돈 내라고 말하는 거. 그래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답하기가. 자, 독촉에서 하자가 있을 때 이 하자가 압류에 성계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우리는 공부했다. 그죠? 선행행위 하자 성계 요건.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행위여야 된다. 이해됩니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행위여야지 된다. 선행행위는 사실행위이고 후행행위는 행정행위이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자의 성계는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라 그랬어? 불가정력을 저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불가정력을 제한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지?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두 행정행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 선행행위가 적법해야 될까, 위법해야 될까? 선행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후행행위는 위법해야 될까, 적법해야 될까?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후행행위는 뭐 해야 돼? 적법해야 돼요. only 이때만 되나? 아니면 선행행위도 위법하고 후행행위도 위법할 때도 하자성계에 문제가 있나? 자, 왜냐하면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아, 기침 나와자꾸 미안해.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후행행위가 위법하면 하자성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다시 회복한대. 그래, 정준이 형. 후행행위가 위법하면 그 후행행위 자체로도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 알아. 후행행위가 위법하면 있잖아. 여기 이 행위에 대해서 제소기간 뭡니까? 요 행위에 대한 취소를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의 성계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앞에 행위에 잘못된 걸로 지금 써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후행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성계 이론을 안 써먹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only 요때만 적용이 됩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고 후행행위가 적법한 경우에. 사실은 있잖아.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뭐야? 안 해도 돼. 당연한 건데. 이해했는지 물어보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 답안지에는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요건 이런 거, 그지? 예, 그래요. 요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선행행위와 행위.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선행행위의 제소기간이 도과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지? 선행행위의 제소기간이 도과 안 했으면 선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선행행위 제소기간을 도과해가지고 선행행위는 이제 못 다투게 되었을 때 후행행위로서 다툴 수 있다는 거거든. 그지? 예. 네 번째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어떨 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그지? 요 네 개의 요건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말 시험은 써는 겁니다. 써는 거. 그지? 약술식 문제를 냅니다. 예.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시지가라는 개념 들어봤습니까? 공시지가. 들어봤나? 들어봤어, 그지? 예. 공시지가는 어디서 매기더노? 어디서 매기는지 알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매깁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에 있잖아. 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공시지가가 얼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물론 매매가 이런 것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큰 사업을 하면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걸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걸 별로 몸으로 못 느끼는데, 나처럼 1960년대부터 쭉 살아온 사람들은 있잖아. 이 주변에서 개발로 인해서 이득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야?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길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큰 길을 내거나 아니면 공단을 짓거나 이런 걸 하면 이 주변의 땅값들이 많이 오릅니다. 내 시골이 있잖아. 우리 시골이 김천이라는 곳이야. 알아? 김천? 네, 그래요. 김천은 우리 시골인데, 우리 시골, 우리 이제 아버지 산소 근처에 아버지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가 제2 김천공단으로 이 대단히 이 공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예.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덕 보는데, 우리 바로 앞에. 그래서 대단히 공단이 딱 들었어요. 공단이 들었으면 여기 이제 뭐 철수 땅, 영희 땅, 누구 땅 이렇게 땅이 있겠지, 그죠? 그럼 요 땅들을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공단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지? 공단을 건설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영업에 활기를 띠겠지, 그지? 그래서 이 주변의 땅값이 막 오릅니다. 물론 요 땅값도 오르겠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요 땅값이라는 게 있잖아. 매입할 당시에 땅값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요 개발 이익은 사실은 어떤 이익입니까? 불로소득이야. 일 안 해서 버는 소득이지, 그지? 불로소득을 그 소유자한테 주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불로소득을 사회화 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공시지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걸 발표를 하면 요 땅값도 요것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막 터무니없는 값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우리 시골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용을 할 때는 있잖아. 강제 수용하기 전에 이렇게 땅값을 흥정하는 보상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지, 그죠? 그러면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개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이미 발표해놨고, 그지?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야 되니까 뭡니까? 돈을 좀 더 얹어줍니다. 이렇게 내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마을의 개발은 반대한다. 뭐 환경 침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사실 목적은 지가의 정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예. 근데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버틴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업단이 있잖아. 그래? 그럼 니네 안에 가가지고 상주에다가 대단히 공업단지 김천 옆에 상주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럴 때 나중에 또 다른 사업으로 다시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또 과하게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있잖아. 자기 생각했던 게 이거면 가슴 정도에 왔을 때 그냥 흥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근데 시골에는 이런 공단이 들어서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땅값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지만 어떤 옵션을 걸고 오는가 하면 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사원의 30%를 뽑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고 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 김천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현대모비스나 코론 같은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의 학력으로 좀 입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데 일정한 비율 의무 채용을 해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능력이 이 발휘가 되면 본사로 또 올라갑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석이조, 그지? 돈도 벌고 아들도 취직시키는. 이건 너무 많이 이렇게 흥정하면 안 하려고 하는. 우리 뭐 한양대학교도 여기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근데 여기 우리 정문 있고, 그죠? 정문이 여기 있고, 정원이 이래 있고, 또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우리 그래 돼 있지? 한양대학교의 정문 보면 한양대 전철역에 보면 이 전철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 문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정원이 있고 또 문이 있지, 그지? 그래 돼 있잖아, 그지? 예, 그래. 그리고 여기 상가가 있지, 그지? 상가 한 3개 정도, 그지? 예. 그러고는 좀 뭐 이래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상가가 있었어요. 예. 요 상가를 학교에서 산 거지. 비싸게. 지금 같으면 안 살 텐데. 근데 요 상가도 이제 요 파는 걸 보고 이제 돈을 많이 높여 부른 거지. 그래서 살까 말까? 자꾸 높게 부르는 거야. 학교에서 돈 없어. 안 사. 이제 팔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 사는 거야, 이제. 너무 높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낮춰도 학교에서 살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는 필요 없어, 이제. 별로 안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내가 값을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불렀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는 그런 개념이야. 공시지가는 2가지가 있어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표준지는 모든 지번에다가 다 공시가를 매기는 게 아니라 표준지에만 매긴다는 거예요. 그지? 표준으로 삼는 땅에만 공시가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모든 땅에다가 다 매긴다는 거야. 이거는 과세 기준이 돼. 이건 손실보상이 기준됩니다. 하자가 성계되겠나 안 되겠나? 자, 하자가 성계될까 안 될까? 이런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도 처분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손실보상액의 결정, 그지?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과세 처분, 과세 처분. 보상액 결정. 이 성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민아. 성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면 된다 그랬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 그런 말이야. 그지? 예. 네? 아, 성계돼요. 요건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성질이 같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요거는 뭡니까? 땅값을 정하는 행위야. 그지? 땅값을 정하는 행위하고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행위. 땅값을 정하는 행위하고 세금을 매기는 행위. 사실은 판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밑에가 판례가 있습니다. 요건 없고 요거는 있어요. 땅값을 정하는 행위하고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성질이 같다. 그런 뜻이야? 성계 되겠나 안 되겠나? 성계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이, 처음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지? 근데 얼굴로 보면 처음인데 내가 대화를 못 나눈 사람들이 많아. 황인영? 너 나하고 대화를 안 나눴지? 안 나눴대. 성계 되겠나 안 되겠나? 틀려도 돼 그냥. 그지? 책에 안 나와. 나와도 내가 물어보는 거하고는 달라. 아, 성계 안 될 것 같다. 그지? 이유는 땅값을 정하는 행위하고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 다른 행위 아니냐. 그죠? 다른 행위다. 그지? 그래요.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있잖아.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But 그러나 하자는 성계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판례는 이론과 다른 거를 판단하고 그래. 그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하자가 성계된다고 판례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유는 후행행위를 구제하는 단계에서 선행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가 되지 않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표현이 조금 부정확한데 이런 말이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이 뭡니까? 세금을 받아보고 나서 야, 세금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근거를 찾아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됐단 말이지. 그지?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받았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몰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행행위 구제 단계에서, 후행행위 구제 단계에서 선행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하자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성계된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제를 위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기대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는, 그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는 구제를 위해서 하자의 성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유력한 견해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판례 때문에 나온 거야. 전통적인 견해는 뭐라고? 하자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가 전통적인 견해인데 최근의 견해는 뭡니까? 선행행위의 단계에서 후행행위로 이루어질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자의 성계를 인정해 줌으로써 구제를 용이하게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선행행위 단계에서 후행행위에 이루어질 것들이 100% 예상이 된다면 하자 성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 그런데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 판결은 그렇습니다. 선행행위 단계에서 후행행위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되지 않을 때는 구제를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구제의 방법으로서
구제의 방법으로서 하자의 성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자가 성계되는 경우에 조세 체납 처분 절차에서 독촉, 재산 압류, 매각, 충당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각 행위. 아까 했잖아, 그죠? 대집행 절차에서 계고 통지 실행의 비용 납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각 행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성계 인정해서 그지? 이와는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에서는 하자의 성계를 부정했다. 그치?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수용 처분. 이것도 있구나. 판례가 내가 없다 그랬는데 있네, 그지? 그런데 자, 한마디 더 이제 유력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지? 자, 유력설을 정리하면 첫째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지? 동일한 효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자 성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불충분하다면 뭘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성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돼서 있잖아. 이 유력설에서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봐봐. 대집행할 때 뭐 합니까? 계고하고 그 다음에 영장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비용 징수하잖아, 그지?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지. 이 계고는 그러면 성질이 뭐냐?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배웠지. 이거 뭐라 그랬나? 이 준법률 행위거든. 준법률 행위인 통지야. 영장에 의한 통지도 준법률의 행위인 통지야. 물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 행위에 의한 통지라는 견해도 있고요. 수인하명이라는 견해도 있어. 너 부시러 가니까 저항하지 마. 수인하명. 실행은 사실행위입니다. 이건 사실행위. 요거 비용 징수는 뭐야? 돈 내? 이런 거니까 거부하명입니다. 야, 통지. 이 두 개는 그래. 성질이 비슷해. 이거 하명 아니냐, 그죠? 통지하고 하명이 어떻게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성질이 다른 행위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그래요. 성질이 아닌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 효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 판례나 이런 걸 보면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판단이. F에 보시면 귀속재산의 임대 처분과 후행 매각 처분. 귀속재산은 뭔가 하면 있잖아.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이에요. 밑에 보면 적산이라고도 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은 어떤 기록에 보면 있잖아. 일제가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했어요? 공장, 영업, 큰 영업들을 했어요. 장사도 많이 하고, 그지? 이 사람들이 남기고 간
공장을 보니까, 공장 부분만 보니까 우리나라 공장의 80%가 일제가 남기고 간 거였대요. 이게 되게 많았던 거지, 그지? 근데 이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 이거 어디로 귀속시킨단 말이야? 대한민국으로 귀속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사실 당시에는 어디로 귀속시키는가 하면 미 군정에다가 귀속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국유재산은 두 가지로 분류했잖아, 그지?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으로 분류했어요?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했잖아, 그죠? 행정재산은 곡물이고 일반재산은 사물이고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예. 귀속재산은 곡물이겠나 사물이겠나? 귀속재산은 곡물이겠어요, 사물이겠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곡물입니다. 곡물. 그런데 곡물인데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은 임대도 하고 매각도 했어요. 예. 요게 조금 좀 특수하지, 그지? 예. 그래서 귀속재산의 매각이라는 게 요게 있잖아. 이게 사법상의 계약이냐 처분이냐 이런 게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거? 처분이야, 처분. 임대 처분, 매각 처분. 어쨌든지 그거 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 처분과 후행 매각 처분은 하자의 성계가 인정됐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있잖아. 뭡니까?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것만 보고 몰라요. 이론만으로 적용이 안 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 중에 있잖아. 한번 보자. 242페이지 보시면 이에 공무원의 직위회제의 면직. 직위회제는 중징계 대상인 자한테 징계하기 전에 하는 게 직위회제입니다. 직위회제는 직위는 해제하되 뭡니까?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시장이 직위가 해제가 되면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중지가 되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나와야 되지만 자리는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도 우리는 또 행정법에서는 말합니다. 직위해제 면직은 하자가 성계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배웁니다. 사실은 이거는 있잖아. 실제로는 대단히 밀접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직위해제와 면직 간의 관계는 하자의 성계를 인정해야지 적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243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유력설,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겁니다. 그치?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라고 했어. 자, 안 한 부분 좀 할게. 앞으로 가서 다시. 하자의 치유와 전환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치유될 수 있고요. 무효인 행위는 전환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것에 딱 매여 있으면, 법치주의에 몰각이 돼 있으면 하자의 치유와 전환은 인정될 수 없을 겁니다. 그지? 그런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있잖아.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엄청 강한 거지. 그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이 한 행위는 날려버리지 말고 좀 살려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런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 이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거 보면은 행정행위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위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지? 이게 그 목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취소 원인인 하자의 치유. 근데 치유는 있잖아. 치유는 뭐 여러분 예측하겠지만 하자에는 어떤 하자가 있어요? 실체적인 하자가 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죠. 그죠? 이 하자의 치유는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 것일까? 실체적인 하자의 치유에 적용될까? 절차적인 하자의 치유에 적용될까?
절차적인 하자의 치유에 적용이 됩니다. 실체적인 하자는 있잖아. 하자는 실제로는 치유가 잘 안 돼. 잘 안 돼요. 실체적인 거는. 절차적인 거는 치유되기가 좀 쉬워요. 예. 절차적인 하자가 어떤 거야? 대륙법계는 절차적인 걸 중요합니까? 실체적인 걸 중요시합니까? 대륙법계는? 대륙법계는 실체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예. 영미법계는 절차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체적인 걸 중요시하게, 물론 실체하고 절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어느 법계를 떠나서도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미법계에서는 절차의 중요성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지?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는 다 미국법 제도를 따라오는 겁니다. 미란다 법칙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건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행정 절차법도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절차법은 다 미국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미식 시스템은 있잖아.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독일은 있잖아. 이런 독일 행정 절차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실체의 중대함은 절차의 경미함을 덮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체적으로 뭐 명백한 거는 절차적으로 뭐 안 따져도 묻어간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있지. 뇌물죄 기소돼가지고 처벌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징계를 하는데 의견 진술 절차, 변명 절차를 생략했어. 왜냐하면 이미 형사적으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네가 의견을 제시해봐야 들을 필요도 없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변명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대한 하자입니다. 무효는 아니야. 중대한이라 그래서 무효는 아니고 중요한 하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있잖아. 징계가 취소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단 거지. 명백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럴 때는 어쩝니까? 다시 불러서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징계합니다. 그지? 네.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어떤 거? 절차적인 하자의 치유를 주로 의미한다. 그죠? 온리는 아니야. 왜냐하면 실체적인 것에 경미한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둘 중에 하나, 그제? 제기하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치유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 행정심판 제기 전설, 행정쟁송 제기 전설, 행정소송 제기 전설, 소송 종결 전설, 그지?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쟁송을 하자를 이유로 다투기 전까지는 고쳐놔라 이런 말이야. 싸움 걸기 전까지는 고쳐놔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기설은 심판 때는 상관없는데 심판 때는 할 수 있고 소송 때는 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 이 행정소송 제기설에서는 행정심판도 결국은 행정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다수의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